여기서 또 한번 부스트 온 한번 해볼까요? 부스트 이러면 안녕하세요, 오파TV의 한선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네요. 보이는 건 엄청 좋지만 미세먼지가 심하고 햇빛이 너무 비쳐서 눈이 너무 부셔요. 눈이. 어쨌든 오늘 같은 날 제가 또 무슨 차를 가져갈게요. 무슨 차를 가져갈게요 하면 안 되지. 제가 오늘 무슨 차를 가져갈게. 딱 뒤에 보면 포르쉐 박스터 GTS 컬러 겁나 화려하지 않아요? 마이애미 블루예요. 내가 원래 이런 색깔 정말 좋아해요. 원래는 제 박스터 커스텀 컬러 넣기 전에 이 마이애미 블루 컬러를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차를 딱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커스텀 컬러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이뻐요.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방 사시는 지인분이 차를 출고하자마자 저한테 시승 한번 해보라고 레카를 띄워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번 외관 둘러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추가된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출고 가격이 1억 2,700 정도 되는 그런 차량입니다. 밑에 보면 박스터 그냥 S와 범퍼 디자인도 좀 다르고 이 라이트도 블랙 베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탑이 엄청 화려해요. 물론 이건 좀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파란색 마이애미 블루 외관에 파란색 탑이에요. 엄청 튑니다 진짜. 그리고 휠은 그냥 그 박스터 기본에 들어가는 카레라 S 휠이 들어가죠. 후면부에 보면 그 흰 색깔 박스터 GTS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부분 요 포인트가 없었다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차량은 이 지금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훨씬 이쁘지 않아요? 이 맨 뒤에서 이렇게 딱 뒤를 바라봤을 때 차가 좀 더 볼륨감 있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내 차 빨리 받고 싶다. 간단하게 보면 이 GTS의 포인트는 블랙이에요. 전체적으로 블랙이 있어요. 앞에 라이트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 후면부 테일램프도 다 블랙 베이지에 들어가 있어서 좀 더 유니크하고 시크해 보여요. 근데 블랙이 남자의 색깔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휠도 이 블랙이 기본이에요. 이것도 지금 여기가 원래 100만원인가 추가하면 유광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건 빠진 것 같고 다 전체적으로 블랙이 포인트예요. GTS가 그런 거죠. 실내도 원래 알칸타라가 들어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알칸타라가 아니라 좀 더 화려한 시트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에서는 이 GTS 시승은 아마 거의 빠른 편인 것 같은데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러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박스 S와 GTS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시승을 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이제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포르쉐는 제가 얘기했듯이 조금 시동 거는 그 키 넣는 데가 좀 다른 차랑 좀 다르게 있어요. 어디냐면 보통 다른 차들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포르쉐는 왼쪽에 있어요. 옛날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거예요. 예전에 레이스 할 때 지금은 딱 운전자가 탑승해서 시동 걸고서는 땅 하면서 이제 다 같이 출발하는데 옛날에는 저기 밖에서 서 있다가 이제 나가는 신호 이렇게 딱 되면은 다 같이 우르르르 뛰어가지고 차에 탑승해서 시동 걸고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탑승하자마자 바로 시동 걸고 바로 출발을 빨리 해야지 0.1초에 막 승부가 갈리는 레이서 시합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 왼쪽 편에 둔 거예요. 왜냐면 오른쪽에선 기어 노브를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럼 똑같이 여기 두 개가 있으면 여기에 딱 이렇게 되면 시간이 좀 늦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힐을 놓고 손을 돌리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되게 세팅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킥박스가 왼쪽에 있습니다. 얘는 그 스마트 키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키가 안 꽂아도 그냥 여기만 돌리면 돼요. 여기서 보통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냥 누르는 버튼인데 이제 포르쉐 같은 경우는 감성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키 모양의 스마트 여기 키가 붙어 있죠. 넣고 돌리는 그런 감성도 유지할 수가 있고 이제 제가 포르쉐 박스터 GTS를 출고를 좀 있으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되게 많이 됐어요. 그동안 제가 포르쉐를 한 번도 소유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포르쉐는 어떤 느낌일까, 어떤 감성이기 때문에 포르쉐를 한번 샀던 사람들은 포르쉐를 계속 사는지,
그리고 람보르기니, 페라리 타는 사람들도 포르쉐 터보는 한 대씩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운전이 재미나다는 이야기겠죠? 포르쉐 박스터 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승을 예전에 해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 이제 포르쉐가 이전 모델 같은 경우는 981 같은 경우에는 6기통 자연흡기 엔진에서 728로 넘어오면서 4기통 터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니아들 사이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아니 무슨 4기통 박스터가 웬 말이냐, 자연흡기가 터보 들어간 것만 해도 아쉬운데 뭐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박스터 S를 운전하면서 그런 불식이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박스터 S만 해도 운전이 정말 재미났거든요. 물론 터보렉은 조금 존재했지만 악셀을 밟았을 때 엔진의 회전의 응답 속도라든지 포르쉐 특유의 이제 쫀득쫀득한 핸들링과 포르쉐가 자랑하는 전자식 댐퍼, 그래서 서스펜션 등 굉장히 세팅은 부드럽고 타이트하면서도 운전이 재미났어요. 단지 아쉬운 건 엔진이 자연흡기가 아니라 터보가 들어갔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과연 S에 비교했을 때 GTS가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6기통 자연흡기 엔진에서 4기통 2.5L 터보 박스 엔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고 출력이 365마력으로 됐고, 얘가 그러면 기존 박스터 GTS, 그러니까 981보다는 약 35마력이 증가하고 728S, S 모델에서는 15마력이 증가를 한 겁니다. 제로 100은 4.1초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악셀을 밟았을 때 15마력이면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 큰 차이를 사실 느끼긴 힘들어요. 물론 뭐 50마력, 뭐 100마력 정도 차이가 나면 이제 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지만, 15마력 기준이라고 하면은 거의 일반 소비자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차이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냥 얘나 박스터 S나 뭐 다 거기에 이제 출력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왜냐면 S보다는 그래도 GTS라고 하면은 포르쉐에서 어떻게 좀 하드코어, 운전의 끝, 이런 약간 느낌을 줘야 하는데, 911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노멀 4S랑 GTS랑 느낌 차이가 꽤 많거든요. 굉장히 하드한 느낌도 많고 이런데, 이 지금 박스터 GTS 같은 경우에는 S에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제 하체가 더 단단하고 타이트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얘가 그냥 박스터 S보다도 10mm 더 낫거든요. 근데 이게 큰 차이가 사실 외관으로 보기에는 없는데, 핸들을 잡고 운전을 했을 때 좀 더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조금 높은 속도에서 코너를 들어갔을 때 좀 더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운전 재미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핸들링은 뭐 역시나 뭐 포르쉐가 일상 영역에서도 탈 수 있는 데일리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박스터는 더 스포츠카의 감성도 가지고 있고 데일리의 감성도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드에서 이 탑을 닫고 운전했을 때는 세단과 같은 조용함, 편안함을 되게 느끼게 해줘요. 실제로 이 스탑앤고 기능도 들어있어서 지금 신호에 정차했을 때는 시동이 지금 꺼졌죠? 되게 조용해요. 그리고 이 탑이 보통 이런 소프트 탑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굉장히 시끄러운데, 지금 이 박스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일반 모드에서 핸들도 부드럽고, 엔진의 변속 타이밍도 PDK가 워낙 변속도 빠르고 변속 충격도 부드러워서 일상 영역에서 정말 잘 어울려요. 지금도 정말 그냥 세단이에요. 그냥 운전을 했을 때 불편한 것도 없고 편안하고 운전도 어렵지 않고. 스포츠카는 빠른 속도가 생명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거 맞는 얘기예요. 스포츠카는 당연히 빨라야 하고 운전이 재밌어야 하고, 하지만 최근 트렌드는 스포츠카나 슈퍼카도 편안할 땐 편안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488이라든지 우라칸이라든지 아벤타도르라든지 이런 슈퍼카들도 점점 일반 모드에서는 편안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박스터도 편안할 때는 굉장히 편안하고, 이러다 모드를 딱 S로 바꾸면 이런 배기음이라든지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빠르고 되게 좋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실히 운전이 재미나다, 그리고 편할 때는 또 편하다, 이게 박스터 큰 틀에서는 포르쉐의 매력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난 게, 이 모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반 그냥 노멀 모드가 있고, 스포츠 모드가 있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 노멀 모드는 말 그대로 그냥
평상시 주행했을 때 탈 수 있는 모드고, 스포츠 모드와 스포츠 플러스 모드 이게 있는데,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배기음이 좀 더 커지고 그 매니폴드 안에서 불규칙하게 팝콘 터시듯이 다다다닥 이게 배기음 소리가 나요. 이렇게 밟으면 배기에서 다다다닥 다다닥 이렇게 소리 나듯이 좀 더 달리고 싶게 만들어요, 운전자를. 그러니까 세팅 자체가 달리고 싶게 만드는 세팅이 바로 스포츠 모드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뭐냐? 스포츠 플러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달리는 모드예요. 배기음은 스포츠 모드보다 조금 더 작고 팝콘 터지는 느낌은 없지만, 이 서스펜션의 그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핸들을 잡았을 때 돌리는 느낌이, 세어스 자체도 이 모드도 스포츠 모드랑 스포츠 플러스 모드 두 대는 이 베개가 자동으로 켜지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 서스가 안 들어오거든요, 스포츠 서스가. 근데 스포츠 플러스에는 스포츠 서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좀 더 타이트하고 달리게, 정말 달리고 싶을 때 스포츠 플러스, 달리고 싶게 만들고, 보통 이런 오픈 에어링 감성을 즐기고 싶으면, 왜냐면 달리고 싶은 감성, 오픈 에어링 감성을 느끼고 싶을 때 스포츠 모드가 좀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스터, 오버 부스터 이제 버튼이 뭐냐면, 이 스포츠 모드 이 계기판에 보면 이 중앙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만화나 게임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이버 포뮬러로 얘기하면 되겠다. 사이버 포뮬러 보면 이 갑자기 주인공이 부스터 온! 막 이러면서 촥 하면 부스터가 딱 켜지면서 슉 하고 차가 나가잖아요. 그 버튼이 여기서 숨어 있어, 이 포르쉐에도.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RPM이 단수가 낮아지면서 고RPM을 사용을 하고, 이 압력, 부스터 압력이 일반 모드보다도 약 1.5배, 일바 정도가 좀 더 압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면서도 더 파워풀하게 나가요, 차가. 확실히 저는 그냥 느낌만 그냥 주는 줄 알았는데, 확실히 세팅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밟았을 때 좀 더 타이트하고, 일단은 감성이 있잖아요. 달릴 수 있게 뭔가 느낌 있지 않아요? 부스터 온 이러면 계기판에 딱 보이면서 20초 딱 달릴 수 있게, 좀 더 뒤에서 공기도 좀 더 빨아들이면서 슉 소리가 나면서 딱 튀어나가는 느낌이, 느낌이 좀 뭐야, 게임하는 느낌도 들고, 확실히 운전이 좀 더 마음을 뛰게 만들어줘요, 이 버튼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에서나 이런 달리기, 그러니까 사람들의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포르쉐가 알고 그걸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죠. 연비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포르쉐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잘 찾아요. 그래서 포르쉐 한번 샀던 사람들은 계속 포르쉐를 사게 만드는 매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해요. 차량 완성도도 높고, AS도 정말 좋고, 달렸을 때 이만한 차가 없어요. 편안하면서도 원했을 때 달려주고, 가격도 다른 타 슈퍼카들에 비해서 굉장히, 물론 싸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나마 좀 합리적이에요. 특히 박스터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는 포르쉐에서 스포츠카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한 모델이지만, 포르쉐에서 가지고 있는 DNA는 다 가지고 있어요. 이 911 시리즈보다 오히려 저는 박스터가 더 운전이 더 재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911보다도 더 실제로 더 미드십에 가까운 차가 이 박스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더 가져오기 더 편해요. 운전도 편하고 좀 더 재미나고, 911은 운전이 재밌지만 조금 더 얘보다는 어려워요. 그게 좀 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처럼 그냥 너무 그 다이나믹한 주행을 즐기지 않고 필요할 때 달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911보다는 더 박스터가 더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게다가 차를 샀을 때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얘기지만, 중고가도 생각을 해야 돼. 이 차를 제가 계속 들고 있지 않을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911보다는 박스터가 훨씬 중고가 방어도 더 잘 됩니다. 왜냐면 그냥 노멀 S도 들고 있었을 때는 크게 감가를 많이 안 보거든요. 게다가 이런 GTS 모델은 더 안 봅니다. 왜냐면 S에 옵션을 많이 넣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S에서 비싼 옵션들도 GTS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 특히 이 기본 박스터 S에는 옵션율이에요. 약 400만원인가 정도를 주고 넣어야 하는 옵션율인데, 이 박스터 GTS는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게다가 이런 인테리어 들어가는 이 옵션 부품 가격들도 S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죠. 그래서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디자인도 더 유니크하고, 어쨌든 출력이 15마력 더 증가했으니까 S보다는 좀 좋은 거죠. 물론 단점이 있으면, 이 GTS 모델이 나오면 곧 있으면 신형이 나온다, 이게 단점이에요. 최대 단점이죠. 그런 것만 빼면은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한번 부스터 온 한번 해볼까요? 부스터 이러면 배기음도 커지고, 엔진에 쏴주는 압력이 더 세져서 반응도 좀 더 직각지고 차가 더 빨리 나가요. 어우, 차 정말 잘 나가네요.
와, 운전이 정말 재미나요. 박스타는 내가 이걸 타고 있으면, 제가 원래 슈퍼카, 특히 아벤타도로나 이런 슈퍼카를 타면 거의 안 밟아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는데, 포르쉐는 정말 운전을 달리고 싶게 만드는 차예요.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터보 엔진의 최대 단점은 바로 터보 렉이에요. 이 터보 렉이 박스터 S 탔을 때도 제가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터보 렉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이게 엑셀을 밟으면 좀 반응이 느려요. 엔진의 열을, 그러니까 폭발을 시켜서 터빈이 돌아가지고 뒤에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시간 있잖아요. 터빈이 어쨌든 한번 돌아야 되니까 그 시간 때문에 터보렉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터보렉 거의 느낄 수 없는 차가 바로 488이에요 페라리 488 같은 경우에는 터보렉 거의 없어요. 정말. 대신 이 그 악셀을 밟았을 때 RPM 구간이라든지 이런 출력에 대한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해서 터보렉을 느낄 수 없게 타이트하게 나다닥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박스터 같은 경우에는 터보렉이 존재는 하지만 악셀 반응은 늦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자연느끼를 많이 따라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셀을 밟았을 때 RPM이 올라가면서 뭉 치고 나가는 느낌은 자연느끼를 느낄 수 있게 약간 세팅을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그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 악셀을 밟았을 때 RPM 올라가는 그 구간이 좀 약간 길기 때문에 악셀을 밟았을 때 이 반응, 물론 이게 밟고 있을 때 악셀을 밟았을 때는 터보렉에 거의 느낄 수 없이 그냥 타이트하게 다다닥 치고 나가는데, 속도를 줄였을 때나 아니면 바로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출발했을 때는 이 악셀 반응, 일명 터보렉이 좀 존재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 GTS 뿐만이 아니라 박스터 S도 똑같이 터보렉이 존재를 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느끼 엔진을 느낄 수 있게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많은 신경을 썼지만 자연느끼처럼 느낄 수 있게, 왜냐면 박스터가 약간 데일리카로 사용을 하면서도 오픈 에어링 감성, 그리고 달릴 수 있는 감성, 복합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굳이 단순히 달리는 포커스에 맞추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터보렉이 약간 느껴지지만 자연느끼의 그런 엔진 회전 질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타는 것보다 이렇게 오픈 에어링, 오픈을 할 수 있는 이 자체, 여유롭게 차를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도 즐기는 거죠. 배기음을 즐기고 달리는 것처럼.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저는 이 오픈 에어링을 되게 좋아해요. 딱 이 오픈을 하면서 즐기는 거죠. 여유. 단순히 빠른 차만이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차를 탈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말이 꼬여요. 오랜만에 시승기라서 그런가 봐요. 포르쉐는 진짜 복합적인 매력을 가진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일상 영역에서도 탈 수가 있고, 이렇게 오픈 에어링, 박스터는 특히 이런 오픈 에어링도 즐길 수 있고, 정말 달리고 싶을 때는 또 게다가 또 달릴 수도 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매력들이 정말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전 정말 재밌어요 이거. 어쨌든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정리를 하면 노멀 S에 비교를 했을 때 이전 모델에 비해서 큰 차이는 많이 없는 게 사실이에요. 엔진의 출력이라든지 이런 세팅에 대한 그 엔진의 출력은 큰 변화가 없어요. 가장 기다렸던 부분이 바로 터보렉이었는데, 박스터 S가 약간 터보렉이 좀 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하드코어인 GTS에는 이 좀 더 타이트하게 세팅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탔을 때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그 하체 세팅, 서스펜션의 세팅의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노멀 S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다. 운전이 좀 더 타이트하게 돼 있다. 핸들링도 좀 예민하고 좀 더 타이트하게 돼 있다는 게 제 평가입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배기음은 일반 노멀 S보다 훨씬 더 크고 다이나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제너레이터 사운드에서 좀 스피커에서 어느 정도 사운드가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노멀 S보다도 이 박스터 GTS 같은 경우에는 S에 들어가 있던 비싼 옵션들, 이게 지금 1억 2,700이라고 했죠? 초반에. 근데 S에 이 정도 옵션을 집어넣으면 1억 4천이 넘어갑니다. 굉장히 비싸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합리적으로 옵션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매력이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리면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닫을 수 있는 이 편안함.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가장 스포츠카에서 합리적이고 가장 가성비가
높은 브랜드를 뽑으라면 포르쉐를 많은 분들이 뽑습니다. 그리고 그런 포르쉐에서도 가장 가성비가 좋고 합리적인 차를 뽑으라고 한다면 물론 많은 분들이 뭐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박스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그 박스터에도 가장 합리적인 게 이 GTS예요. 그러니까 포르쉐에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박스터에도 가장 합리적인 포르쉐 박스터 GTS가 최고라는 이야기죠. 이거 너무 이것만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인 밸런스, 합리적인 가격, 뭐 1억이 저렴한 건 아니지만 포르쉐를 1억 원에 즐길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도 무시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반 박스터 S보다 물론 엔진은 아쉽지만 세팅이라든지 배기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특히 이 외관적인 디자인도 더 스포티해지고 세련되고 날렵해졌다는 게 큰 장점이죠. 그래서 저는 스포츠카를 타고 싶거나 좀 더 여유롭게 오프닝을 즐기고 싶다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은 박스터 GTS가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도 이 차가 아닌 911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 있어요. 911 카레라. 근데 저는 되게 말렸어요. 911을 사지 말고 무조건 박스터를 사라. 중고가 방어도 좋고 운전도 신도 재미나고 어차피 911을 사나 박스터를 사나 똑같은 포르쉐는 포르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박스터로 살짝 돌아섰어요. 어쨌든 오늘 이 박스터 GTS에 대한 시승기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미난 시승기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